증거로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것은 증거가 얘기한다고 검찰 스스로 그렇게 그쵸,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을 배임죄로 엮고 싶으면 그 배임죄 범죄 동기를 찾아야죠. 이재명한테 돈이 갔다든지 돈이 가기로 약속한 문건이나 녹취나 뭐 영상이 나왔다든지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정진상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정진상은 두 개의 혐의죠. 뇌물을 받았다. 뇌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남욱이 유동규한테 줬는데 유동규가 다시 정진상한테 줬다고 한 거예요. 2차 수사 때. 1차 수사 때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래놓고 유동규가 그 돈은 제가 진상이 형하고 김용 형한테 형들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전달자일 뿐이고. 전달자가 2차 수사팀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입장에서는 자기는 유리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유동규 혼자 얘기하면 판사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남욱이나 정민영 변호사 갖다 붙입니다. 회의부에서. 남욱이 지금 그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내용 알지도 못하는데 정진상 김용한테 돈 간 거 몰랐는데 검사님하고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배도 가르고 그렇죠. 정일권 당시 부부장 검사가 당신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줄까 아니면 환부만 적절하게 도려내줄까 가서 구치관 가서 오늘 밤 자면서 뭐 집에도 뭐 안 보내요. 구속 상태인데 가서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봐. 자정 무렵에 불러서 얘기했다는 거죠. 거기서 본인의 멘탈이 무너져서 다음 날부터 검찰에 협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잘게 끊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유동규가 사실상 그 이 사건의 중간 관리자이자 대장동 배임 혐의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유동규가 주도해서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이 돼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2차 때는 윤석열 정권 때 진행된 2차 수사에서는 수사팀을 어떻게 짜서 사실상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기소 앞서 말씀하신 남욱 변호사 뭐 회유, 조작, 허위 진술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 시점 잘 보셔야 돼요. 10월 31일에 1심 선고 나왔어요. 국민의힘 막 좋아해. 보수 언론 좋아해. 야 드디어 이재명 잡을 수 있다. 재판을 빨리 재개해라. 막 이런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남욱이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서 눈물의 폭로. 폭탄의 폭로. 완전 이거 핵폭탄급 폭로죠. 그렇죠. 남욱이 그 폭로를 해봐야 본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저쪽에서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야 이거는 이재명하고 남욱하고 짠 거야. 폭로해주면 항소 포기하기로. 이 얘기는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이재명과 남욱이 짰다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남욱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그렇게 진술 뒤집잖아요. 위증으로 추가 기소됩니다. 위증으로 추가 기소된다. 남욱은 지금 자기가 징역 1, 2년 더 보탤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욱에게 득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남욱이 이젠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검사들 실명을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물어보죠. 그거는 중요한 거니까 검사 이름 얘기해라라고. 그래서 정일권 부장검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1심 선고가 나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금요일이에요. 31일 그다음에 7일. 그렇죠. 항소 포기를 한 것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렇죠. 7일이고. 그런데 자정. 딱 보시면 조작 수사 폭로잖아요. 조작 강압 수사 폭로. 그렇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2차 수사팀 이재명과 정진상을 엮은 2차 수사팀은 어떤 입장이 됩니까? 그렇죠. 어떤 입장이 됩니까? 엄청나게 몰리는 입장이 되잖아요. 이제 사실상 제가 볼 땐 예비 피의자예요. 예비 피의자. 왜냐하면 이 수사팀 수사 검사들. 그렇죠.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대장동에 비교하면 대북 송금 사건은 한 10분의 1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배가 더 큰 게 대장동 사건이고 검사 숫자도 훨씬 많고. 몇 명이에요? 남욱 얘기로는 4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40명? 40명인데 아마 교체된 검사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사 기록상으로 지금 확인한 거는 굉장히 많은 검사가 투입이 됐고 조서에 이름이 남지 않은 검사들도 있잖아요. 수사에는 참여했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검사까지 치면 30명 가까이 중앙지검 14층인가 한 층을 다 썼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이재명 잡으려고 한 건데 어쨌든 남욱의 폭로로 인해서 상황 변경이 됐고 항소 포기 결정을 하니까
마치 이재명 재판을 덮으려고 이재명을 무죄 주려고 한 거다라는 프레임을 짜서 나오잖아요. 네. 그 짜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강백신 부장. 그렇죠. 지금 강백신 고검 검사잖아요. 깃발을 들었다고 볼 수 있죠. 강백신이 바로 2차 수사팀의 수괴입니다. 어미준 예. 최근에 쿠팡 노동자 그쵸. 퇴직금 예. 증거 뭐 없애라고 해서 예, 해가지고 지금 그쵸. 아마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네, 됐어요. 맞아요. 문진석 검사. 어미준하고 강백신은 이 예. 특수통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어. 예, 감옥에 있는 피의자들 불러다가 예. 진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해 위증이라고 하잖아요. 허위 진술을 법정에서 하게 만들거나 연습. 어미준 검사는 그 한명숙 네. 총리 모해위증 사건, 그렇죠. 네, 그 수사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문정 검사 그렇게 동부지검장이 예. 이거 어미준 수사네. 이거는 수사 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어미준은 조작 수사의 달인으로 통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에 만만치 않게 예. 2인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강백신 아, 차장 검사인데 예. 강백신이 갑자기 발끈합니다. 항소 포기 결과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난리를 치는데 예. 한동훈. 제가 볼 때는 한동훈과 강백신이 서로 연락을 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예.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하루 그냥 페이스북에서 거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하루에 페이스북을 몇 개씩? 이틀간 21개를 썼대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정 재반 사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검찰이 있는데 자살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은 뭐 예. 서로 내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강백신이 처음에 이 포문을 열어요. 네. 강백신이 본인이 공판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공판을 뭐 이 수사의 공판에 한 뭐 책임자로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강백신이 이제 그 자료 제공을 한 걸로 네, 보이고 예. 한동훈이 그런데 그럼 한동훈은 왜 그러냐는 궁금함이 들잖아요. 네. 2차 수사팀을 짤 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 엄희준과 강백신이 예. 야 이재명이 진짜 범인이네. 야 우리가 한번 말아서 똘똘 말아서 감옥 보내자. 예.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범죄에는 범죄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에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범죄 동기 없이 그냥 뭐 죽이는 묻지마. 거 살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쾌락을 느끼니까 한다고. 예. 사실은 그것도 쾌락이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검사들이 강백신, 어미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외에 4차장 고용공 검사 그리고 중앙지검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송경호. 이 일련의 지휘 특수부 라인들이 야 이재명은 우리가 잡아야겠다라고 판단해서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지금 항소 포기 비판하는 세력도 그러잖아요. 네.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이 시킨 거다 이렇게 자기들도 자기- 윗선을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그때도 보면 예. 2차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사실상 저는 조작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작 수사의 동기나 네. 지시자는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지시자가 만약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면 예. 그 중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죠. 73년생 한동훈 예. 검사장을 예. 고검장이고 뭐고 다 패싱하고 다 바로 장관으로 장관을 시켜버렸죠. 임명을 했잖아요. 예. 전격 발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윤석열 징계 소송 예. 정직 2개월을 먹었잖아요.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예, 그 사건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법무부가 1심에서 이겼는데 예. 이겼는데 변호사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 예, 때. 예, 예. 근데 한동훈은 지금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다. 얘기하고 예. 있어요. 그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여기저기 어찌됐든 고소하고 본인의 있어요.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뭐 공개적으로 난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안 했다. 얘기를 해도 그러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관여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는 안 믿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똑같은 왜 맥락에서 그거를 직권남용으로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그런 얘기가 지금 어제 기자들 사이에 그러니까요. 돌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한동훈이 나 이 사건 관여 안 안 했어라고 했어. 얘기하고 지금도 예. 안 했다고 얘기하고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왜? 그냥 의견만 얘기했지 뭐 특별히 내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 노만석 없어라고. 대행하고 실제로 예. 통화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 장관 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 전혀 다른 해석을 한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발끈해서 난리치는 검사들은 예. 모두 다 2차 수사와 관련인 사람들이에요. 한동훈을 포함해서. 예. 그래갖고 저는 2차 조작강압 수사 의혹이 예. 수사로 전환이 되면 예.
한동훈도 전 피의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렇게 보세요. 네. 한동훈 전 장관도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돼서 조사받을 수밖에 이틀 동안 없는 거다. 페이스북 21개를 쓸 동기가 왜 이렇게 쓰냐? 딱 특별히 찾아볼 이유가 없어요. 사에 보면 지금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사이즈가 훨씬 작지만 서울 고검에서 감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수사 강제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예. 그 생수통 3병 예. 투명한 생수통 3병에 소위 말하는 제가 소주가리라고 했습니다. 소주가리를 한 사실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편의점의 포스 내역 결제 내용만 보면. 압수수색 영장 갖고 보면 되잖아요. 예. 다 나와요. 당시에 수원지검이 작년 4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절대 술은커녕 그냥 음식물도 들어온 적이 없다 없다. 예. 그거를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검찰이 그런 조직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그냥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박상현 검사는 최근에 국정감사 나와서도 국감 나와서도 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네, 아니 그런 사실 보세요. 없다고. 마이크 막 위로 네. 세우고 검사들 하는 그런 거 사실 보십시오. 예. 서울 고검에서 예. 감찰 수사 엄청나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무슨 연어의 술 파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어느 정도 연어의 술 파티 정도가 아니고 잠깐 얘기 좀 들어보자. 검사들이 네. 어떻게 조작 수사를 하고 증인들을 회유했는지 예. 피의자들을 회유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상황에서 어. 그 관계자들의 일부 폭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진술 세미나 술 파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더 심각. 정말로 공정하게 대북 송금 사건을 지금 감찰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겁니다. 예, 이게. 예. 처음에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해서 예,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신의 한 수라고 봤는데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 사건에 비해서 10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대장동 사건. 네. 특히 이 사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지만 피고인도 훨씬 많고 증인도 많고 엄청 뭐 많아요. 증거도 많고. 근데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감찰 수사 혹은 특검 수사를 한다고 하면 네. 검찰은 가루가 될 겁니다. 검찰은 가루가 될 거다. 가장 예를 들면 2차 수사 대장동 2차 수사와 관련이 없는 뭐 현직 18명의 뭐 검사장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이랄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검사장들도 연대에서 막 노만석 사퇴하라고 그렇죠. 사퇴하라고 쓰고 설명을 있어요. 하러 난리를 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의 조작 강압 수사 의혹과는 관계는 없지만 그걸 걱정은 하겠죠. 만약에 대장동 조작 수사 전모가 드러나면 예, 어차피 검찰청은 없어지지만 네. 당연히 보안 수사권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고 검사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검사라는 용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대로 대장동 조작 수사 의혹을 네. 수사한다면 예. 검사라는 단어는 사라질 대한민국에서 거다.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수준이다. 네. 검찰은 가루가 될 거다. 이제 어제도 제가 개인 방송할 때 항소 포기의 그름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누가 이익을 보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에 별 영향이 예. 없어요. 근데 항소 포기의 실익이 뭐냐고 하면 이런 게 있죠. 유동규에 대한 지배력을 검사가 잃어버립니다. 형량에 대해서 더 세게 할 수도 없고 예. 더 봐줄 수도 없어요. 예, 이제는 예. 검사가 유동규를 계속 지배해서 강압과 회유를 했을 텐데 네. 검사의 손아귀에서 유동규와 이 업자들이 벗어나게 돼요. 예.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자유로워져. 업자들 입장에서는 야 더 이상 검사가 나 어떻게 못 해주네? 나 못 참겠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장담하는데 유동규가 너무 많이 선을 넘었지만 네. 남욱에 이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폭로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가 윤석열 2차 수사팀에 회유가 될 때도 네.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검사가 나한테 약속한 거 하나도 안 해주고 나 징역 3년 받고 끝난다고 그랬는데 8년 징역 나왔어요. 8년 받았잖아요. 예. 얼마나 열받겠어요. 5년을 더 살게 됐어요. 완전히 유동규가 멘붕 상태라는 건 남욱이 또 법정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건의 강압 수사나 회유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적극 협조. 저와 예. 예. 제 지인들은 예. 협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예. 저와 제 지인들은 예. 저와 제 지인 이 멘트가 중요합니다. 저와 제 지인들은 거기서 지인들 남욱의 누구누구예요? 오른팔이 정민영 변호사예요. 정민용 변호사. 남욱, 정민영, 유동규 이 3인 성호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이제 배임으로 기소를 한 건데 예. 남욱과 정민용이 이탈을 하고 예. 최근에 저도 재판 받았잖아요. 윤석열 명예훼손 예. 사건 재판에 조우영이 나왔어요. 조우영이? 조우영. 아 진짜 커피 한 잔? 천화동인 육화의 실소유자. 예. 검찰청 저 대검 중수부 들어서 예. 커피 한 잔 먹고 커피 한 나왔다. 잔. 예. 이른바 커피 논란의 주인공. 예. 조우영 씨도 약간 지금 입장이 스탠스가 이상하더라고요. 아. 법정 증언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검사가 깜짝 놀랍니다. 조우영의 예. 진술에 대해서. 검찰에서 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일부 다른 예. 사실을 얘기하니까 검사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유동규마저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제는 남은 건 유동규의 시간이다. 네. 유동규한테는 진짜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명태균 같이 놓쳐버리면 예. 명태균이 굉장히 주목받던 시간이 있어요. 네, 맞아요. 명태균이 녹음 파일 깔아. 윤석열, 예. 김건희 녹음 파일 깔아. 공개하고 대국민 기자회견하고 해라. 다 예. 우리가 기대하고 막 성원 그렇죠. 적극 지지하고 응원했잖아요. 네, 했었죠. 그 시간을 놓쳤어요. 명태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오세훈이랑 오세훈하고 싸우고 대줄신문하고 관심 없어요. 국민들은 거기에. 예. 근데 지금 유동규도 본인의 시간이 왔을 때 잘 결단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지금 노만석 대행이 그만둘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빠져서 로펌 가서 돈 버는 게 낫겠다. 그리고 평생 서초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초동 친구들과 그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루 이틀 시간 좀 줘. 나도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도 힘들어 임마. 너희는 임마 니네 한 몸 챙기면 되지만 임마 형 눈치 보고 임마 용산 너 알아? 법무부 알아? 이 얘기 똑같이 전에 누가 했던 겁니까? 네. 어미준이 했던 얘기잖아요. 너 임마 내가 지난번에 수사 외압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에 지검장 잘못 보냈다 그러고 다 그랬는데 내가 너 수사해주게 한 거 아니냐? 네가 이번에 내 말 들어라. 형 말 들어라. 이 얘기가 어미준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노만석이 한 얘기도 똑같은 맥락이고 검사들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뭐 우리가 검사 동일체라는 점잖은 표현으로 부르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 되면 야 형도 다 힘들어. 형도 다 조직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야. 이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박주면 나와서 비겁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비겁하다고 봐요. 노만석의 그렇죠. 태도는 비겁한 거죠. 전형적으로 비겁한 검사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본인 소신대로 정진우 소신대로 죽어도 항소야.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논리를 떠나서 맞아요. 죽어도 항소하고 사표 썼으면 돼요. 그렇지 항소하고 사표 네. 쓰면 누가 뭐라 안 되죠. 합니다. 네, 결제하고 사표 쓰면 또 돼요. 항소도 못 하고 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이를 데 없고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람들이 뭐 무슨 대단한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신문 일면을 도배를 하고 막 언론은 그런 사람들을 띄워주고 저는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해야 정말 된다. 말씀대로 자신 있고 잘못이 네. 생겼으면 들이받았어야죠. 그치. 그래서 예. 나중에 윤석열처럼 뭐 징계 소송, 취소 소송 하든가. 그 이문정 검사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방법이 있어요. 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저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해체될 때도 별다른 저항을 못 해봤어요 검찰이. 왜냐하면 일정 정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게 그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공소청으로 가는 건가? 그럼 나는 뭐라고 불리는 건가? 뭐 이런 때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한 번 저항을 못 해봤네. 우리가 뭐 저항할 힘도 없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저항을 해도 될 것 같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지점이 노만석과 정진우가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부채질을 하고 나갔어요. 예. 정진우가.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사들이 오케이 이거는 프레임이 잡히겠네. 그러니까 이게 특수부 용어로 말하자면 그림을 그리고 시작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선연구만 이런 데서 검난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하니까 야 이게 뭔가 근데 이들이 5년 전 예를 들면 10년 전과 다른 게 뭐냐면 이들이 여기서 이긴다고 칩시다. 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네. 그럼 뭐가 남아요? 이 검찰 조직. 검찰 예. 어차피 해체는 되게 네. 돼 있어요. 수사권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움직였던 행동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검찰청 폐지할 때도 안 움직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항해봐야 뭐하냐. 기간이 그렇죠. 없어지는데. 그치.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냥 가기에 껄쩍지근하잖아요. 껄쩍지근한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보이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자기들이 하면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만들었다. 왜 꽃놀이패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아싸 잘 걸렸다. 이번에 정성호 기소하고 분명히 시민단체 이상한 단체가 정성호 장관 그래요. 고발하겠죠. 그러면 정성호 장관을 기소하겠죠.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을 기화로 해가지고 수사의 포문을 열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의 뭐 몇 명 의원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문제적 상황 뒤지겠죠. 그래서 수사하겠죠. 그리고 엮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정권 흔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수사권 받아가지고 검찰 세상 만들어 보겠다. 너무 딱 떨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예. 취재 편의점이 있다. 그렇죠. 다 보입니다. 매일 보도한다. 네. 예. 3시간씩 떠듭니다. 3시간씩. 예. 근데 일단 저희만 그런 그러냐? 작전 짜기 전에 아니에요. 편의점 와서 커피 한 잔씩 사들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편의점 예. 와서.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하고 합시다. 검사님들. 예? 네, 검사님들한테 저희가 슈퍼챗 싸달라고 안 할 테니까. 예, 구독만 눌러줘. 구독만. 네. 예? 구독만 눌러줍시다. 네. 예.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검사님들. 예?
자,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가 없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묻혀 있긴 한데 취재 편의점이 발굴해서 이것은 세게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물론 수사를 하겠지만 우리 언론도 좀 더 예각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고에는 없는데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절대 안 된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그 법원행정처장까지도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사안인데요. 그 왜 지규현 판사가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다 맡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법원에서는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좀 네. 되고 있어요. 김원 기자,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도 전담 재판부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도 전담 재판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청소년도 전담 재판부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 전담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예. 영 우리 사법제도에서 생뚱맞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야 이거 내란은 직위원이 이상해. 직위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란은 여러 건들이 있는데 이걸 전담 재판부에 맡겨야 돼라고 하니까 사법부가 뭐라고 한 겁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재판은 랜덤이에요. 이 랜덤 원칙이 깨지면 안 돼요. 랜덤 원칙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 동맹 맺은 판사가 들어와서 판결하면 반대편이 믿겠어요? 이런 논리를 댄 거 아닙니까? 그쵸. 저는 그 논리 자체도 논리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현실이 전담 재판부는 절대 안 되지.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지기현도 뭐라고 어저께 얘기한 겁니까? 병합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병합해서 1월 말에 선고하겠다 지금 어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사실상 전담 재판부의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기현 말고 다른 사람이 판사였으면 전담 재판부 여기까지 안 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기현을 믿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실상의 전담 재판 효과가 나는데 그 전담 재판 판사가 지기현이네 이렇게 지금 돼버리니까 네. 사법부가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감정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된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뭔가 성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지금 또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법원에서 즉시 이제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이렇게 지정이 되면 법원이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을 하지 않고 랜덤으로 네. 배당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배당이 되는데 끊임없이 무작위 배당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김용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배당을 했다가 갑자기 일반 사건으로 바꾸고 전환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규현 재판부로 그다음에 경제식품 보건 분야 전문인 지규현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배당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희대 대법원에서 조희대 코트에서 지규현에게 내란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몰아주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작위 배당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빠르게 속도를 좀 내야 되는 필요는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1월 6일이죠. 구속 만기가. 그렇죠. 네. 영장이 연장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연장되지 않으면 네. 1월 6일 외환죄로 뭐 추가 기소가 안 되면 네. 그러면은 지규현 재판부에서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하는데 선고까지 끝내겠다는 건 아니죠. 아니겠죠. 그러면은 최종심을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1월 6일을 넘어 도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연초엔 되면 또 좀 쉬어야 돼요. 연초에요? 그 법원이. 법원이? 네. 놀 것도 다 놀아. 연초에 쉬어야 됩니다. 예. 여름휴가도 2주 네. 나가고 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1월 6일 이후에 풀려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가능성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도 사실 저희가 기자들이 법원 관련 기사 쓸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검찰이야 솔직히 뭐 정치 조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많이 그동안 행태가 있으니까. 근데 법원은 좀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물 밖으로 막 드러난 조직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나온 거는 저는 처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저는 이미 우리가 블랙스완을 한번 봤기 때문에 3월 8일 날 구속시효 봤잖아요. 네. 네, 믿기지 않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는 이제 돌다리 건너듯이 하나씩
좀 짚고 건널 수밖에 없고 네. 저 제일 괘씸한 게 그 사실 저도 그걸 믿고 싶지 않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겠어요. 왜냐 그때 3월 28일 날 나중에 배당된 다음에 뭐 로그인 기록은 없지만 자기들이 이거를 뭐 차분하게 봤다. 이재명 판결을 사실상 한 달 반 정도 이걸 꼼꼼하게 봤다 어쨌다 했는데 그 사이에 2명 해외 갔다 왔잖아요. 그거 안 물어봤으면 대답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물어본 거는 파기한 송심을 이렇게 너무 빨리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너네가 판결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전합이니까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2명은 그 당시에 이제 신숙희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은 갔다 왔다 어디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국회에서 법사위 나올 때까지 한 마디도 없었어요. 네.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나중에 드러나면 이거는 업무차 어디 가서 뭐 세계 어떤 대법원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과 부연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무작위 배당인지 알았죠. 당연히 그걸 설명을 했으니까. 우연찮게 이게 지기현한테 가네. 근데 해픈 투비로 계속 지기현이 재판을 저렇게 레크레이션 MC 보듯이 하네. 구속 취소도 해주네.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구인장도 안 날리고 윤석열 계속 뭐 소위 말해서 속옷장 하는데도 지기현 재판장은 조금 여유 있게 하네. 이런 묘한 기류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네. 근데 한 칸씩 지하 1층, 2층 들어가면 계속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에 계속 맡기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부하고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점에서 어. 지기현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진관 재판부가 11월에 아마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렇죠. 11월, 12월 예. 초에만 판단을 내릴 텐데 그러면 뭐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거냐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판단이 그렇죠. 나와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는 감옥에 가겠죠. 그리고 중형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87년 이후에 내란에 대한 첫 번째 판례죠. 네. 근데 지기현이 한 달 전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내가 뒤집어야지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법원 구조상 그러니까 판결 구조상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뭐 물론 얘기한 대로 블랙스타를 봤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그 가능성까지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모든 그 법원 조직에서 첫 번째 판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논리를. 예, 그러니까 예. 그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그건데 주요 임무 종사자가 중형을 받았는데 수계가 지기현이 하고 있는 건 수계 아닙니까? 그렇죠. 수계 재판. 지기현이 여기다가 만약에 이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판례 분석이 11월부터 1월 사이에 쭉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네. 했는지. 근데 지기현이 제가 보기엔 지기현의 역량으로는 그거를 뒤집을 논리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된 거에서 네. 지기현이 끌어다 쓸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기현이 엄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윤석열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굉장히 유능해 갖고 지기현한테 이거를 뭐 말하자면 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재료 제공을 해줘야 판사는 그 안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쪽이 너무 형편없이를 해나갔고 사실상 변론 전략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논리로 지기현이 그걸 구상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때 풀어줬을 때는 최소한 뭐 다른 거 다툴 거 없이 나는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됐어요. 그게 무리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거면 됐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에서는 넘은 거죠. 왜냐하면 판례를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11월 판례가 나오고 11월 달에 판단이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기현이 이 판단과를 뒤집을 논리를 한 달 안에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기현이 쓸 수 있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너무나 형편없이 굴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별로 없다. 사실. 근데 재판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도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저는 있다고 그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뭐 아까 얘기하신 네. 대로 1월 달에 또 네. 길게 휴가를 네. 또 다녀와야 동계 휴가를 가고 변호인단이 배고픈 것까지 다 배려해 주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뭐. 변호인단 뭐 교도관들 네. 전부 이게 점심시간 챙기고 있어요. 레크레이션 사회 보듯이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휴가 다 쓰고 하면서 재판을 1월까지 1심 결론을 안 내리고 선고도 안 하고 뭉개고 있을 때 윤석열이 나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특검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적제로 다시 영장 기한을 늘리든지 구속 일반 기한을. 이적제로?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이제 말하자면 적폐청산 특검, 박영수 특검 때 계속 했던 전략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말하자면 구속 기한을 늘려서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그런 피의자들이 별로 없는데 네. 그 전략을 윤석열과 김건희에 한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그 의견이 동의하고 김현 선배 말씀대로 저도 당연히 특검이 그 다른 이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봐요.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 나와요.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그렇게 풀려나면 국민의힘 지선 망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건 이게 무슨 유주얼 서스펙트예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기현이 막 꼬리칸과 머리칸처럼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건 사실 자연 발생으로 지금 곳곳에서 내란이 진압이 안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럴 리가 없다. 만약에 풀려나면 우리는 지선 망한인데 지금 우리를 망하라고 어떻게 풀어주겠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윤석열 쪽을 좀 더 들어가 보잖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무적인 합리적인 해석이고 결과적인 해석이에요. 왜냐? 그럼 지난번에 3월 8일 왜 풀어줬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그 해볼만 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계엄령은 무슨 계엄이야. 계몽령이고 계엄했다 치고 넘어가. 이런 태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구속 취소로 풀어주고 이거를 여론의 반격을 자기들이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죠. 이들은 그러니까 중도층이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반대하니까 나오면 여론이 나빠질 거고 나빠지면 선거에 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거는 뭐냐면 이들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이 또 상황을 만드는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서 윤호겐하고 세이브 코리아 하면 취지로 올라가고 또 엎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불법 계엄이라고 본인들에게 언어 도단으로 뒤집어 씌운 이 외피를 내가 벗고 정말로 트럼프 왜 항공모함 안 보내주냐 기다려라. 왜 이재명의 핵잠만 허용해주냐. 그러면 한국 루즈벨트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그러니까. 노래 부를 거예요. 또 무쇠처럼 또 그러니까. 항공모함 무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국조특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홍장원 차장의 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가운데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간에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진실 공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뭐 뉴스를 접해서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간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한 법무적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인식의 격차 문제로 한 것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홍장원 1차장한테 국무회의까지 참석하고 돌아왔던 조태용 원장은 사실 그대로 말해주질 않았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이르기까지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고 이번에 싹 잡아들여. 그러면 대공수사권 돌려줄게. 무조건 여인형을 도와. 뭐 이런 얘기를 내란 속의 윤석열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이한 명령을 받은 홍장원 차장이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끝내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고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하고 자리에서 떠서 가버렸다. 이건 이미 전 국민이 아는 얘기죠. 사실 내란 당시 윤석열 수계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홍정원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게만 반출하고 본인의 동선과 관련된 것은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던 그 혐의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지난 2월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당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통해서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국힘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를 반출했습니다. 이 자체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조태용 전 원장은 불구속 수사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 TV, CCTV 왜 선별 제공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서 제공한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이라고 판단해서 홍장원 차장 동선은 국힘에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건네고 자기 동선과 관련된 것은 감춰버린 것이죠. 3살 아이도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공정하고 있을 수 없는 일방적인 태도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련해서 앞으로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조태용 원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특검팀이 2차로 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추가해서 수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안가 모임이 매우 수상하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법조 4인방인데 그냥 모임을 했으니 만무하다. 이번에 이상민의 빨간 파일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할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챙긴 것 같고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4인방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 친목 모임이다.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해서 그것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서 밥을 먹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범죄 집단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실제 이 계엄 정당화 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윤회 참모 법무참모들이 모여서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내란 수계 윤석열을 지키려는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다음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화살을 겨누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란특검팀이 상당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이어트 하마님께서 셋째 수능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딸 화이팅! 이제 엄마 독립 만세입니다. 엄마 독립. 애들 어쨌든 수능 끝나면 그때부터는 엄마들이 여행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마들도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요. 시험 다 잘 보고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뭐 수능 굳이 이번에 안 보더라도 다음에 볼 수도 있고요. 꼭 대학이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밖에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전문가로서 자기 역량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저 하도 틀려가지고 이거 구속영장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다 발부된 사유가 천지빛깔인데 안 되는 경우가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 발부된 것도 보고 이게 조태용이 됐는데 어떻게 박성재는 안 되지? 사실 그거부터 그렇지, 머리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사가 본 거잖아요. 네. 근데 현직도 아니고 사실 전직이잖아요. 저는 뭐 구속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라 이게 그 특검에서 본 거는 뭐냐면은.
국회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어요. 네. 이재명, 뭐 한동훈 이렇게 체포를 하는 거를 본인이 먼저 알았으면은 네네. 비상계엄을 먼저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윤석열이 불러서 그러면은 국회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 했다라는 건데 이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했으면은 박성재는 무조건이죠. 100% 그쵸. 돼야 된다 이거는. 예. 지난번에도 사실은 안 되는 게 이상했죠. 예. 왜냐하면은 박성재 12월 4일 안가 모임 했는데 휴대폰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증거인멸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공용 그 PC에 있는 거 다 삭제하라고 지시했어요. 아니 다 바꿨어요. 이상민 예. 제외 3인이 싹 바꿨어 휴대폰을. 휴대폰 이상민 예. 제외가 박성재 그러니까 예, 다 바꿨고 바꿨어요. 어쨌든 그렇게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면은 이건 증거인멸이잖아. 그렇죠. 근데 추가적으로 나온 게 12월 4일 안가 모임을 앞서 가지고 비상계엄 그때 이제 서로 신세 한탄하려고 모였다는 거잖아요. 위로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저녁 한 끼 먹자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이상민도 빨간 파일 가지고 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상계엄을 이걸 불법인 거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의 근거를 서로 다 가지고 와서 그렇죠. 우리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 법조인도 다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정황적으로 다 지금 입증이 됐으니 그렇죠. 이거는 뭐 저는 또 틀릴 수도 있지만은 나온다 이번에. 악망한다 일단 악망한다 좀 악망한다. 구속 좀 시켜라 예, 진짜. 예. 자 어떻게 보세요 김주인? 저는 조은석 특검의 실력을 믿게 됐어요. 조은석 왜냐하면 특검의 실력을 믿게 됐다. 황교안 구속하고 또 조태용 구속하는 걸 보니까 네. 정말 잘한다. 이 특검에서 재청구할 때는 자신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큰 그림에 보면 윤석열이 수계 아닙니까? 내란 수계? 그렇죠. 그러면 양팔이 오른팔 왼팔이 누구냐? 결국 칼을 든 김용현. 예. 그 다음에 붓을 든 박성재 아니에요? 박성재. 문무를 그렇죠. 예. 이게 그러네. 서포트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인과 핵심 두 명이죠. 검찰, 예. 예. 그 저기 군인과 예. 법조인 그렇습니다. 그 둘이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구속돼야 당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어서 가장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었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요.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네. 날 죽여라, 날 밟고 가라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이 이거는 상황에서. 위헌 위법이다. 예, 이건 절대 안 나를 된다. 밟고 가라, 날 차라리 죽여다오. 그 계엄 선포하는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나는 역사의 그런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 날 차라리 죽여다오. 예. 이랬어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예. 헌법이 국방부 장관 아니 법무부 장관한테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 헌법적 수호 의지. 그건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선포돼서 성공하면 국민들이 어마하게 그 살상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사는 완전히 퇴보해버리고 우리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었느니 마느니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진짜 도로 석기 시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날 냉정히 조성현 말하면. 단장이 지시해가지고 군인들이 서강대교 넘었으면 국회 앞에는 피바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온 사람들 다 죽었다고 네, 봐야 그리고 돼요. 어떻게 보면 내란으로 번졌을 위험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군이 일치 단결해서 이 문제가 끌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군 내에도 상당히 이제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군도 12.12 때 그렇게 어벙하게 좀 당했다. 이때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반성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외국의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명하에 네. 그 쿠데타를 용인했다가 엄청난 반미 감정이 국민들 사이에 그렇죠. 싹 떴고 생겼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미국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압한다라는 계획을 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평택에서 출발한 그러니까 이게- 그날 그거를 그 정보를 들은 김용남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확인 좀 해보라고 저한테. 예. 그리고 만약에 평택에서 출발했다. 미군이 진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바쳐야 되는 조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국익을 다 포기하고 줘야 돼요. 그럼 미국은 앉아서 진압할 거냐, 용인해 줄 거냐를 가지고 저울 지나면서 자기들 이속만 챙기겠죠.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걸 욕할 것도 아니에요. 네. 외국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한테는 정말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시기 아니었느냐. 이런 상황이 번져진 거를 알면서도 이들은 웃으면서 거기서 웃으면서 무슨 문건이나 검토하고 있고 네. 뭐 뒷주머니에 넣고 네.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사람들은 싸그리다. 네. 구속해서 엄벌에 쳐야 돼요. 싸그리다 구속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래야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아주 꼼꼼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걸 종합을 해보면 그 검사 파견 합수부에 검사 파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 파견 검토하라고 시켰죠. 그리고 당일 이상민만 빨간 파일을 가져온 게 아니라 박성재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문건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후에 10분 있다가 삼청동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세 명의 이제 휴대폰 바꾼 아저씨들 있잖아요. 네? 그 김주연, 그 다음에 그 이완규. 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박성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윤과 사적인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는 윤의 친구야, 윤의 신복이야. 그거 외에는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다, 국가 공무원이다. 그걸 떠나서 국가 공무원이다. 이런 인식이 전혀 없고 또 그 양반이 대통령 될 때 나도 따라서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 양반이 세상을 뒤엎으면 또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있겠지? 전혀 반대.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우리 국가의 국제 경쟁력 이런 거는 이만큼도 생각 안 하는 인간들이죠. 오로지 자기들의 그 일부 아주 친밀한 그 집단들의 헤게모니, 예, 영원한 패권 이것만 추구했던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눈물이 쏙 나오게 그 후손들에게도 뼈아픈 이 교훈을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가 이때 줄 잘못 썼다가 망했다. 새가 망신했다. 네. 그러니까 이 내란 수사가 이제 윤석열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사실은 군인들은 어쨌든 아직도 뭐 내란에 협력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속아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대부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근데 지금 핵심적으로 안 됐던 게 하나는 국무회의, 하나는 국무회의와 좀 겹치지만 안가회동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저는 막바지에 들어가. 이거 안가회동은 무조건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그 약한 고리가 저는 박성재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성재가 구속이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완규하고 김주연 민정수석. 네. 예,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김건희 집사였죠. 민정집사. 민정집사 네. 다 해결했던 그 거기까지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시간도 이제 타임라인도 대략 끝나지 않을까 이게 그리고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정부에서 만드는 헌법 존중 뭐 TF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봐요. 예.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노만석 얘기를 비롯해서 이제는 검찰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 이제 취재를 상당히 했어요. 궁금해. 근데 뭐 기가 막힌 수준인데요. 뭐 일단 조금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주동자는 4명이라고 하고요. 아무개. 근데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이제 고소고발도 많고. 근데 강백 씨는 있겠네. 그냥 추정이야. 추정이야. 진짜 추정이야. 근데 하여튼 뭐 확인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됐다 칩시다. 1년 유예기간 거쳐서 내년 10월에 공소청 중수청 만들 수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대체로 지방선거 이후에 이러다 흐지부지 되고 민주정부 들어서면 초반 2년은 늘 힘들었어. 그런데 그거 지나면 안 되더라. 어차피 시간은 검사들의 편이다. 검사 없애? 좋아. 앞으로 우리 공소관이야, 공소관. 그런데 정보조직법 다시 보니까 검사 그대로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 검사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 무슨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야. 게다가 여기서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까지 있어서 우리 입장에선 더 빨리 보낼 수 있어. 그리고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너무 무능해. 노무현 대통령 그리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재판 중인데 이재명이 검사들이 보기가 어렵게 보이겠어요? 쉽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20년 이상 검찰에 있습니다. 정치인들 5분 뒤면 가실 분이고 5년 뒤면 가실 분이고 4년 뒤에 또 가실 분이고 5분 만에 보내겠다는 거야. 5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새로 오시는 분도 모셔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우리가 계속해. 왜? 보안 수사권 있잖아. 보안 수사권 주면 우리 다 할 수 있어. 우리 등 하나만으로도 우리 다 했어. 우리 그렇게 유능한 검찰이야. 그런데 보안 수사권 주면 우리가 못할 것 같니? 거의 이런 거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검사들이 보기에 솔직히 민주당 만만해.
예, 만만해 보여. 왜냐? 검찰 개혁 상당히 나이브하고 아무런 위기감이 없다. 민주당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블루프린트가 뭐예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검찰청 문 닫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뭐 검사들 적당히 겁줘가지고 초반에 말 잘 듣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대충 가자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 사건 덮고 그래서 감찰 TF 만든 거 아니야? 니네들? 그렇게 너무 쉬워. 딱 보여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정성호 장관이 이를테면 뭡니까? 뭐 신중하게 검토해라. 그런 말 안 해도 우린 알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 검사들은 다 알아. 우리 다 겪어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알아. 그리고 지금 뭐 수사 기소 분리한다. 뭐 공소청, 중수청 난리 치지만 중수청 100% 공수처 돼. 그러면 야 기능 미비한데 이거 놔둘 거야? 합쳐. 100% 합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검찰 가는 거야 도로. 우리가 이거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우리는. 그리고 자 보십시오. 봉욱 수석 오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오광수. 그리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정진수. 이분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우리 검사들은 다 알아. 김학의 사건 때 봉욱한 일 우리 다 알잖아. 그런데 국민주권정부 민정수석에 앉혔어. 그러면 이 검사들은 어떤 시그널로 이해하냐? 우리 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적당히 하자.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거 검사들 얘기예요. 현직 검사.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되냐? 지금 검찰개혁 안 하면 미안하지만 이재명 피고인 큰일 날 텐데 너무 불쌍하다. 좀 잘 좀 해보시라고 얘기하세요. 좀 잘 좀 하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정부 초반에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가담 안 한 검사가 없어가지고 인사에 상당한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쭉쭉 얘기합니다. 뭐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없을 지경인데 핵심은 지방선거 본다 이거예요.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하다가 지방선거 끝나면 돌아간다. 검찰이 시간은 검찰 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간은 검찰 편이다. 최근의 역사만 뒤돌아 봅시다. 시간이 검찰 편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처방을 하려면 진단부터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만 해석하니까 그렇게 오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깊게 연유를 봐야 된다니까요. 저도 법대 들어갈 때 검사하려고 갔어요. 한동안 검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전혀 바뀌었고요. 그게 굉장히 낡은 사고라니까요. 지금 이게 검찰의 존재 이유는 아주 똑똑한 행정관이 절대 거악, 절대 권력자의 치부를 단죄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경험한 걸 보세요. 자, 김건희 앞에 그 귀여운 강아지 아니었습니까? 핸드폰 뺏기고 조사하고. 그건 하나의 단편적인 거고요. 이미 거기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똑똑한 행정관이 권력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을 국민이 이제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국민들이 해요, 이제는. 절대 권력에 대한 통제는 언론과 국민이 직접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검사만 알아, 저비를. 그래서 국민들은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야, 저런 나쁜 놈이야. 내가 죽일 거야. 목 딱 따고. 보세요. 이런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이제는 그런 식의 환상을 깨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가 그러는데 지금 자기들이 무슨 조직의 전성기 때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연판정 돌리겠다. 우리 다 들고 나갈 테니까 나와. 전성기 때 한 얘기죠. 지금 망조가 들어가지고 곧 그 상장 폐지될 회사예요, 이게. 굳이 말하면. 그 상장 폐지가 왜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권력 노름에 내가 이렇게 희생됐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정치적 지형이 바뀌면 나는 복권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은 검사의 편이 아니었어요. 왜? 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국민의 민도가 높아졌다고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정치 권력도 상당히 곳곳에 민주적 통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암행어사가 이몽룡식의 암행어사가 이제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여왔던 게 이몽룡이었냐 변학도였느냐 한번 뒤돌아보라고요. 물론 모든 것들을 다 틀어보면 이몽룡이 더 많았는지도 몰라요.
그걸 데이터를 뽑아본 것도 아니고 그러나 국민들이 개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뭐였느냐? 결국은 정치 권력화 됐지 않느냐? 오히려 이 이 수사권이 정치 권력화되는 것은 차라리 수사권이 없는 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 선택은 국민 주권에 따라서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일개 검사가 사실은 국민들을 속고 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요.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이제 버려야 돼요. 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늦었다고 저는 봐요. 이미 그것도 늦었어요. 이미 그런 대안을 지금 만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검찰이라는 것은 김건희한테 가서 아양 뗄 때 국민들 머릿속에 검찰이라는 두 글자가 없어졌다니까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좀 우습다. 왜냐하면 아직도 시대 파악을 못하고 전성기 때 자기들이 했던 짓거리를 또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절대 시간은 검찰 편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가진 않아요 지금. 그걸 오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또 이런 입장도 왔어요. 이 정부가 정말 검찰이 필요 없으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권 초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 검찰 전체를 타겟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은 이젠 지양을 하고 세밀하게 우군을 만들어가야 남은 이 정부의 기간을 잘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우군이다. 뭐 적군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국민의 시각으로 보라고요. 이 검찰 개혁이 힘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국민들이 느낀 게 있다고요. 조국 사태에서 느꼈죠.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너희들 왜 나의 주권에 대해서 덤비냐? 너희들 뭔데? 정치는 내가 해. 지도자 선택은 내가 해. 너희들 본연의 연문화 그래서 충실해. 조이대 때문에 빡친 거잖아요. 그래. 국민들이. 그게 국민들의 핵심적인 그렇습니다. 아젠다라고요. 예. 그걸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단꿈에 빠져가지고 어. 결국은 지네들이 날 못 죽일 텐데 뭐? 그럼 우린 도로 살아나? 그쵸. 그렇다고 국민들이 한번 꼬나본 그 의심의 눈초리로 본 그 시각이 바뀌나요? 이 정부 안 되면 또 다음 정부에 또 똑같은 아젠다 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300명 검사 가운데 소위 검난을 일으킨 핵심 주동자는 4명이라는 것이고 다 토탈리하면 36명이래요. 그래서 이 36명이 그러니까 웩도독인 거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36명이 막 그런 안에서 주장을 해도 언론이 받아서 대서특필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같은 야당이 나서서 막 그렇게 행동 조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검사들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삼각동맹이에요. 정치 검찰, 보수 언론, 지금 보수 언론도 아닌 것 같아. 법조 기자단으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법조 기자단 이게 진보 보수가 없더만 신문 쫙 펼쳐놓고 보니까 똑같아요. 기사 논조가 그러니까 주는 대로 그냥 쓰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해도 왜 힘을 못 받냐? 국민들이 별 관심을 안 갖는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평가가 끝났다니까요. 그랬대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시험 끝났다고. 시험지 나왔다고. 꽈락이라고. 이정주 제 시험 기자, 기회도 없다고. 이정주 기자 친구가 그랬대. 노만석이 누구야? 김건희 또 다른 남자. 그냥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재밌는 것은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 이 정도 되면 막 대서특필 해야 되거든요. 사설도 안 썼더라고. 안 돼요. 네. 그게 어떤 왜냐하면 프레임에 어떤 거? 이 문제에 왜냐하면- 대해서 이 세게 문제에 보도를 안 대해서? 했어요. 야, 차 이게 그냥 사진만 네, 세게 쓰고 이걸 그냥 강조해도 노만석 사태 얘기. 강조해도 바로 나온 반발이 뭐냐면 그러면 김건희한테는 너희들이 어땠냐? 그렇지. 예, 그다음에 윤석열 즉시한 건 왜 안 했냐? 그렇지. 항상 선택적이야. 정의라고 부르짖었는데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정의가 아니야.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겠다라는 이 억지밖에 안 들려요. 네. 이미 그것이 오랫동안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음. 국민 대다수가 그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날 나가서 프랭카드 걸고 해봐야 그 집안은 망했다니까요. 상장 폐지 곧 된다니까요. 네. 이제 그런 꿈을 버리고 오히려 개개의 법조인들은 제가 검사들도 존경하죠. 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한번 뒤돌아보라. 우리 시대에 안 맞는 조직 문화, 네. 권한, 집중된 권한 이게 핵심적인 문제고 그것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국민적 의지인 것이지 네. 그것을 민주당이 좀 수행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명령자는 국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지금 이것만 지나가면 또 지들이 나를 어떡할 거야. 우군으로 만들지 왜 적군으로 만들어. 그런 정쟁의 논리. 예. 야합과 이런 것들 이거는 공직사회에 있을 수 있는
포션이 아니라고요 이제. 그래서 본연의 임무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그냥 쉬세요. 이제 영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검찰이 옛날 같은 그런 식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걸로 그건 이 윤석열을 그 극적으로 윤석열이 피날레를 찍었는데 그걸로 최저점으로 간 거예요. 최고점으로 갔다 바로 최저점으로 간 거예요. 네. 이 특이한 일이죠. 우리 역사 항상 그랬어요. 극적이었고 그건 뭐냐면 그 원동력이 국민의 주권의식, 민주적인 그 소양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일어난 이유는 바로 국민의 의지였다고요. 그걸 검찰이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이걸 정쟁으로만 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거지 너희들. 이런 변호사님. 기가 막힌 정말. 댓글창에 이제 김준일 말 좀 시키라고. 그러니까 김준일 말 좀 저는 시키라고. 김정민 변호사님 의견에 대부분 다 동의해요. 근데 한 20분 얘기하셨으니까 5분은 얘기하게 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제가 윤석열 쌍욕에 놀랍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 취재 편의점의 편의점주가 취재한 내용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않았다. 아니 왜냐면은 제가 만나본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있어요. 진짜 일 열심히 하는 검사. 뭐 지난번에 했더면 이문정하고도 좀 뭐 친하잖아. 친구고 뭐 이러면 뭐 여러 검사들이 있는데 이 검사들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검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예전에 꽤 오래 전인데. 정치인들 어차피 교도소 담장 걷는 애들 아니야? 그치. 우리 어차피 다 우리한테 다 한 번은 오게 돼 있어. 이 마인드를 가진 검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놀랍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에 했던 얘기, 이제 막 이런 당에서 뭔가를 거치게 밀어붙일 때 환자가 수술을 받는지도 모르게 수술해야 된다. 마취론 얘기했잖아요. 수술 마취론. 매불쇼에서 한 얘기. 매부쇼에서 했나? 약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검찰개혁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들 소위 말해서 속가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국민적 검찰의 이제 민낯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 근데 이게 그런 정치 검찰들이 힘을 받는 방식으로 논란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오늘 뭐 아까 얘기했지만 욕 많이 먹는다고 한 게 저는 기본적으로 항소 포기는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렇게 얘기한 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걔들 다 나쁜 애들이고 다 잡혀갔으면 좋겠고 7,800억 다 환수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한 게 맞고 그러면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그게 권유가 됐든 신중한 의견이 됐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된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일들이 있는데 여론이 다 이렇게 가게 만든 거 쏠리게 한 거는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에요. 이것도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얘기한 거는 이 책임은 노만석이 져야 된다. 노만석 잘라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막 욕을 엄청 먹었어요. 자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기 싫으면 관둬.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노만석 사퇴 안 된다라고 어제 뭐 몇몇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했고 무슨 소리냐. 노만석이 책임져야 이거 잘라야지. 잘랐잖아요. 대통령실도 받아야 되니까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노만석이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죠. 예, 판단을 해야지. 저희가 그 덥석 물어가지고 이 난리를 일으킨 게 또 노만석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게 감정적으로 미쳐지냐. 예를 들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항소포기 반대하는 목소리 많았거든요, 검찰 내에서. 예를 들어 안미영 검사. 그분이 이제 참여연대 의인상도 받았던 뭐 그분이잖아요. 그럼 안미연도 정치 검찰이니까 잘라 이거 항명하면은 이게 반대하면 다 항명이냐.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에 안 들어가게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도려내야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약간 너무 거칠어서 이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거구나.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검사징계법으로 정면 돌파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똑같이 파면하면은 변호사 못 하죠.
검사하다가 네, 파면당하면 네, 한동안 네, 몇 년간 못 하게 돼요? 법규를 봐야 되는데 제가 법규를 봐야 되는데 계속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할수 자격은 변호사라는 것은 5년?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네. 못 하는 그건 자격 박탈인데 네. 실시한 예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박정훈 대령이 생각나는데요. 박정훈 대령은 어찌됐든 뭐 자기 소신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검사들이 자기 소신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이문정 검사가 지적했듯이 그냥 검사가 사인해서 항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소나 하고 그만두지 네, 네. 항소도 안 하고 그만둬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진우 지검장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어떤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까? 노만석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전 정부 때는 좋았는데 이 정부 때는 가는 보는 뭐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나는 인간 노만석 나올 때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이 그래서 월권적 집단이라는 거예요. 흔히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네. 흔히 이렇게 뛰어넘는 그냥 그 행정 조직 내에 이 권한을 가진 국가 공무원에 불과한데 네. 늘 정치적이야. 늘 자기들의 얘기는 대단한 얘기가 돼야 되고. 네. 자 경찰청장이 언제 그런 얘기 한 적 봤습니까? 아니, 그래서 정치적 이슈자가 된 적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의원님께 시간이 없어서 이거 꼭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검찰이 이 사건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추징액이 7,814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인정한 액수는 473억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추징액이 거의 1조 원대라 해당하는 7,814억이나 되는데 이거 못 받게 생겼다. 자기들 이제 업무상 배임이라고 수사해서 이렇게 공수상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합친 금액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조금 액수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했냐면 이게 이제 이 대장동 사건으로 총 5,916억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해요. 예.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남도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그러니까 그게 과반 예. 한 50 그러니까 50%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가 가져갈 돈이 그 반입니다. 반. 예. 그러면 2,958억 원이거든요. 예. 자, 그럼 2,958억 원을 성남도시공사가 가져가야 돼요. 예. 그런데 그때 성남도시공사는 1,830억만 확정이익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게 예. 배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58억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네. 1,830억만 가져가지 않았냐.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근데 집값도 땅값도 떨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냐 마냐 이러고 예. 있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그러니까 대장동. 예. 결국은 과거의 사건을 사후에 이렇게 예. 평가해 보면 배임이 아닐 게 뭐 있겠어요. 그건 그렇죠. 너무 길어지니까 차치하고 논의로 치고. 그건 말도 안 되지만 예. 차치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특경법 위반해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특경법을 안 간 거예요. 네. 그냥 일반으로. 근데 예.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1,128억 못 받지 않았냐? 예. 1,128억을 못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1,128억이 결국 민간한테 안 갈 이익이 민간한테 가지 않았냐 야, 이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결국 그쵸. 고소는 안 갖고 와. 그러면 그 중에 김만배가 49% 지분을 갖고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김만배는 552억의 예. 이익을 낸 거야. 예. 그 중에서 예. 그 유동규한테 준 유동규. 5억, 예. 그다음에 유동규한테 약속한 428억을 예. 추징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짜실하게 좀 그러니까 뭐 뭐. 또 이런 거 해서 합쳐서 그런 건데 473억.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추징을 할 수 있는 보수 언론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추징을 보수 할수 언론이 있는데 지금 제일 크게 잡는 게 세상에 7,814억을 우리가 추징해서 받아서 국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못 받게 생겼다. 그게 이제 그쪽에 이게 이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다른 언론에 가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된 거 제가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된 게 뭐 있어요? 내가 반문을 했어요. 예, 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 재판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예. 항소를 안 함으로 인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유리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유리해진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예. 말 못해요. 그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리해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재명 대통령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네. 야 추징할 수 있는데 못했잖아 이제 이렇게 그렇지.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추징에 대해서 보면 뭐냐면 지금 김만배가 552억의 이익을 받았는데 예. 428억 400 몇 억이죠. 아무튼 그 정도를 428억. 추징한 것은 예.
법원에서도 이 정도 이익이 났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추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네. 몰수거든요. 옛날에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네. 법률에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래 몰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배임이나 횡령처럼 피해자가 있는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추징을. 예. 그걸 어떻게 하냐? 추징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무슨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피해를 그쵸. 회복하기 예. 어려운 상황이면 국가가 대신 뺏어서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추징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성남도시공사에 줍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임의적 그러니까 이거를 법원에서 몰수 추징 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건이에요. 예. 보통 잘 안 해요. 일반 배상 명령처럼. 그러니까 예. 형사 사건에서 이 민사 사건 같이 하는 배상 명령 같은 거 예. 웬만하면 잘 안 그 민사 가서 다투세요 민사. 보통 한다면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거의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좀 한면이 있다고 보이고 예.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성남도시공사가 실제 이 사람들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건 기소되면서 추징 보전 명령 2천억에 대해서 추징 보전 명령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 거기에 지금 재산이 묶여 있거든요. 예. 그걸 묶고 소송하면 몰수 추징하고 똑같은 효과를 그러네요. 내는 거예요. 예. 꼭 여기서 안 해도.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것이 누구한테 이득이지 따져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야 추징할 수 있는 거 못했잖아. 예. 마치 국가가 예.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다시 하면 뺏어서 피해자한테 주는 성남도시공사에 주는 도시공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그런 거예요. 야 성남도시공사 뺏어 줘야지 왜 안 줘? 이 말하고 있는 거랑 예, 똑같은 예, 거예요. 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10시지만 의원님께 꼭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우 지검장. 네. 이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탄압받아서 그 검찰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불의에 항거하는 코스프레입니다. 저는 코스프레고 네. 마치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하고 나가야 이제 뭐 장사도 될 거고 저는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 섞어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이런 겁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의 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정진우 검사장 중앙지검장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다라고 명시하게 예,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런 공식 성명에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진우 검사장이 내가 뭐 관철시키기 위해서 난 나간다 이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그때 협의해 놓고 예. 이게 검사들한테 혹시 일부 정치 검사들이 뭐라고 할까봐 네.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중앙검사장까지 본인은 했고 예. 이제 자기 챙길 거 다 챙겼고. 검찰 그렇죠. 예. 검찰 1년 남았고 네. 이제 또 어차피 나와서 또 인생 이모작 해야 되고 그러면 어디 로펌 김현장 가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 그래서 챙길 거 다 챙겼어요. 중앙지검 주검장 했으면 진짜, 예. 뭐 더 할 거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챙겨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돈 벌러 나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말하면.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예. 그거는 너무 부적절한 것이고 끝까지 대검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이게 따뜻한 태도였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정부에서 정진우 같은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을 왜 중앙지검장에 시켰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로 했겠지만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자기가 얻을 거 다 얻고 돈 벌러 나간 겁니다. 예? 나갈 사람 나간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다가 조직의 어떤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조직을 떠난 아주 의로운 선배 검사인 것처럼 저는 검찰이 곧 1년 내에 해체되니까 빨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조만간 해체되는데 예. 야 여기 더 있어봐야 그렇죠. 예. 안 돼. 얼른 나가자. 다만 1년 남았을 때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얍실하다. 매우 유감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몰수 추징 아까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네. 아무튼 이게 가만 놔둬도 성남도시공사가 민사소송을 다 받아낼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할 걱정 안 이유가 하셔도 된다. 1도 없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아서 다 한다. 순전히 핑계다. 몰수 근데 추징 지금 못하게 됐다는 생각해 거. 보면 네. 그 전체 보수 언론과 네. 국민의힘, 네. 그죠? 그리고 정치 한마디만 검찰들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너무 성남도시공사를 위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유동규를 너무 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유동규를 너무 위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위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곧 밝혀집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과거처럼 이런 프레임을 씌워도
이거 취재해서 따박따박 보도하는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훅훅 여론이 안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약간 그 의심을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한동훈 예. 전 장관 페이스북을 좀 확인하고 예. 올려고 했는데 그게 제가 기사로 보기에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한동훈 장관이 이게 지금 거의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저 곧 뭐 저기 항소를 뭐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0시 딱 돼서 뭐 예.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사를 봤어요. 맞는지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보다 100배 심각. 정성호 탄핵해야 이런 근데 주장을 이제 했네요. 그게 아마 그 예. 시간으로 그때 아마 예, 거의 예. 실시간으로 했을 거 예. 하는 걸로 지금 예. 그렇게 보도를 봤는데 검찰이 자살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검찰 내부에서 거기하고 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검찰 내부가 한동훈 대표하고 네, 왜냐하면 내통하고 보십시오. 있다. 아무도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이 지금 항소가 어떻게 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우리 잘 모르죠. 보도를 예. 보고 알았고 예. 그게 항소 기한이 일주일인지도 모르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도 제 아무리 검찰 출신, 저도 검찰 출신이고 그거를 뭐 카운팅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예, 자정부터. 예, 예. 자정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예.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한동훈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저는 검찰 그렇게 봤어요. 내부에. 그러니까 저는 보십시오.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입니다. 고발하지 의심이에요. 마시고요. 예.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이거를 저 대장동 사건 항소 안 할지도 몰라. 내가 한번 카운트다운을 계속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잠깐만 11시 아직 안 했네. 확인해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저는 이상하다. 예,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도는 뭐 완전히 뭐 금요일 날 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날을 네. 오후 2시 18분부터 실시간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네. 검찰 내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후 2시 18분 중앙지검 4차장 정진우 지검장 항소장 결재 공판팀 그 법원의 직원 파견 대검 승인 대기 오후 7시 30분 대검 반부패부장 항소 재검표 지시 중앙지검 4차장 대검 설득 나서 오후 9시 50분 쭉 나와요. 11시 53분 그래서 끝날 때까지 딱 체크를 전체를 이거 상세하게 누가 내부에서 본 정리를 사람 했네요. 네. 정리해서 알려준 거예요. 법조기자들한테. 네. 이거 어떻게 쓰면 어떻게 압니까? 2시 18분, 7시 반, 9시 53분, 10시 20분, 11시 20분, 11시 53분.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앉아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풀한 겁니다. 그 상황을 그러니까 아까도 했듯이 일반인 기자나 뭐 저도 포함해서 일반인이 이게 지금 항소기간 만료가 되는지, 네. 그다음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는지 여부는 일반인 도저히 알 수 없거든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야 아직 1시간 남았어 이런 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정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죠? 정보 예.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보가 없었으니까. 예. 제일 마지막에 오후 11시 53분 4차장 지검장님이 불허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마감 이렇게 해서 기록을 만들어서 배포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저는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김건희 씨의 뇌물의 셈은 어디까지인가? 이번에 김기현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당대표 당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 예, 그 그림 있죠. 그거 어떤 건지 몰라요. 또 사람들이 예, 클러치백 그거 그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메모까지 같이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방하고. 근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뇌물인데 이거 받으면은 종이는 구겨서 버리고 가방만 보관할 텐데 이걸 또 친히 또 이렇게 같이 보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는 어떻게 봐야 돼? 왜냐면 이제 더 많은 뇌물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거 누가 준 좀 건지 적간에 아. 김건희 입장에서 그래서 하긴. 그대로 그냥 장롱 안에 처박아 장롱 놨다가 다 지금 본체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아.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 구분해야 돼. 누구한테 받은 건지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네. 누구 건지 확인차 메모를 함께 넣어도. 모르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배용 금거북이도 같이 있었나? 네. 근데 예를 당선 들면 축하합니다 이런 거. 예, 뭐 하나에 뭐 억 단이라든지 좀 네. 비싼 단위면은 네.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 그걸 아, 쓰거나 뭐 네. 누구 주거나 했을 텐데 그렇죠. 요거는 약간 그 뇌물 중에서도 예. 조금은 이제 급이 싸다. 떨어지나? 싸다라고 아. 아마 김건희가 좀 인식한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과거에도 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있었을 때도
그때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들이 당에서 그걸 방어한답시고 뭐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했던 예.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무슨 뭐 예의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지금 헛소리를 그러니까 하면서 사회적 예의. 네,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감추려고 지금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질만 말씀드리면 네. 결국 김건희가 그 공직에 대해서도 지금 매간매직을 했다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고 결국 당에 대해서도 개개의 자리를 공천농단이라고 해서 뭐 명태균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사람을 꽂는 데 활용하기도 했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도장을 찍는 당 대표 자리를 본인이 사실상 경선에 개입한 그렇죠. 그 명백한 증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딱 떨어지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당내 경선에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다라는 그렇죠. 증거자, 명백한 증거. 예. 그렇게 되면 원래 정당해산 사유가 뭐 내란 특검이 밝혀내는 게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식의 정당의 선거 자체를 예.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정당해산 사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에 있어서도 정당해산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예. 당 대표 경선에 개입을 하면 이건 뭐 뇌물로도 이거는 의유를 해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업무방해도 국민의힘 가능하고 입장에서.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업무방해를 당한 것이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정당법상에 예. 당 대표 경선 자유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이해매수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 대표 경선이라는 선거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거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법조가 됐든지 간에 네. 이 김기현 당대표 당시 이제 당대표라는 오명도 좀 있었는데 땅 대표. 전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울산 갔다 왔잖아요. 아 실제 그 땅을 예, 김기현 대표가 그때 막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제가 또 현장에 직접 취재까지 다녀왔습니다. 발로 뛰시니까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납니다. 네, 울산까지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예.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네. 보낸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했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까지 연루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 경선 자체를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 김기현 당대표가 되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찍어 누르기 막 그 뭡니까 저 당규를 바꾸고 100%로 바꾸죠. 예 당원 네. 당규를 막 바꾸면서 무리하게 저렇게까지 김기현을 만들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김건희였다. 이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그 백을 왜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백에다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왜 보낼까요? 근데 둘이 주장하는 게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다. 네. 의례적으로 이런 선물 한 적 있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 김기현 씨는 절대 정치에선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아니 인식 자체가 네. 뇌물로 지금 보여지는 물건조차도 사회적 예의로 포장을 한다면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누굴 뇌물죄로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1,000만 원짜리 예의 그럼 예의가 더 바른 사람 아니에요? 1억짜리 1억짜리. 그럼 예의가 더 바른 거 아닙니까? 얘가 완벽한 사람이네. 말 같은 거기서 소리를 10억짜리를 해야죠. 주면 더 한 거잖아요. 이거는 강도가 지문 네. 따고 들어와서 여기가 우리 집이다 등기부상 우리 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다 떠나서 사회적 의례적 선물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의례적으로 100만 원짜리 선물하지 말라고 청탁금지법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뒷돈 거래하지 마라. 매관매직하지 마라. 그래서 선물도 3만 원, 5만 원 다 규정을 둔 겁니다. 엄정하게 한 거죠. 엄정하게 해라. 그래서 한때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그 생일 파티 아니 애들이 생일 파티 하려고 케이크 사왔는데 거기 한 조각 먹어도 되냐 이거 청탁금지법 바카스도 위반 그렇고. 바카스 커피 한 잔 그 요구르트 한 병 이것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100만 원짜리를 무슨 사회적 의례적 선물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씨가 저 태양을 가지고 달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달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 궤변을 통해서 네. 본인의 범죄를 가리려고 해봤자 네. 이거는 정말 그냥 발버둥 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엄정한 수사가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의를 운운하기에 앞서서 김건희에 대한 예의만 차리지 말고 당원에 대한 네. 국민에 대한 예의, 그러니까. 염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염치가 없다. 네? 아니 죄를 졌다가 발각됐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이 맞지. 네.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사회적 예의요? 네. 이게 정말 지나가던 개도 웃고 고양이도 웃고 지나가던 동물들도 웃을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거 당시 2023년도 3월이거든요. 음. 이때도 뭐 안철수 주저앉혀, 유승민 주저앉혀, 맞아요. 나경원 나경원 주저앉혀, 주저앉혀. 그냥 짜맞힌 고스톱 고스- 같은 경선
됐었어요. 습관스럽게 해서 김기현 맞아요. 됐잖아요. 예. 그때도 경선 개입에 대해서 저도 의혹 제기를 했고 예. 아마 기자님도 하셨을 맞아요. 거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때도. 예. 근데 안 밝혀졌죠. 왜? 예. 윤석열 검찰과 경찰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 이거 둘씩.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 권성동 설도 있었어요. 다음 당대표는 권성동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기현 후보 만들기로 이제 올인이 된 건데 당시에도 의혹은 있었지만 특별하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이번에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통일교가 차기 주자로 윤핵관 김기현을 찍었다. 그래서 통일교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권성동 아니면 김기현이라도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좀 해결해주는 어떤 로비 창구 이렇게 김기현을 세우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데 의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리가 이것도 있죠. 좀 추사해봄직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네.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결론은 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사유화하고 그 정당이 가지는 공직자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이라든지 네. 또 당내 이권들을 노려서 당 대표 자리에 음. 권력자의 말을 가장 잘 듣는 네. 애완경 같은 당 대표를 앉혀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도 오고 가고 네, 도와줘서 그렇죠. 감사하다고 맞아요. 쓴 편지도 나오는 어허.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권성동이를 앉히든 김기현이를 앉히든 그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본인들의 이권 실현을 잘해줄 사람을 갖다 앉히는 건데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김기현이 말을 더 잘 들으니까 김기현을 갖다 앉힌 거죠. 당시에 뭐 당대표라는 오명까지도 받아가면서 4등 하던 네. 정말 그 당대표가 자력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을 당시의 권력자는 그럼 누굽니까? 김건희 주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를 정점으로 여사 한 라인. 당시 여사 라인인 예. 거죠. 그럼 거기는 뭐 건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통일교가 갈 수도 있고 예. 열어놓고 이제 우리가 배우 그렇습니다. 수사까지 해야 되는 건데 예. 결국 중요한 것은 당을 사유화했다라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을 사유화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지만 그 범죄를 최초로 또 발견한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 남편을 원망해야 돼 지금.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기가 막히다. 아니 뭐 총재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가 관행적으로 넘어오던 거를 아 이거 안 된다. 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분기탱천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원칙을 세우는 그 기준에 의한다면 네. 이건 뭐 김기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예.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정당 차원에서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형해화되고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 그 자체로서도 이거 정당 해산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상황이에요. 보면 2022년 12월 19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변경됩니다. 100% 당원만 투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12월 26일 날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5일, 그 이듬해 1월 5일에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7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에서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선거 나가지 말라고. 1월 25일 날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예, 그리고 나서 3월 8일에 김기현이 당대표에 당선이 되고 3월 17일에 김기현의 부인이 김건희한테 이 클러치백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당대표 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떨어지는 뇌물이에요. 네. 요거 빼박이다. 100% 당원 룰 바꾼 사람이 또 정진석입니다. 정진석. 그게 또 정진석이에요. 정진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합니까? 아웅, 그러니까. 예? 눈 가리고 무슨 뭐 타조 노래 합니까? 근데 이게?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뭐냐 지금 우리 당이 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김기현 나가서 스스로 알아서 조사받고 자백해라. 그리고 정당이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절 얘기가 없어요. 생명력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예, 생명력을 다 있기 때문에. 보수 개멸.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보수 이제는 올라. 올바른 목소리를 기대하는 게 너무나도 좀 진짜 난망한 한심합니다. 일 아닌가 싶고 네. 최근에 그 우원식 의장께서 예.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오실 때 입구까지 네. 나가서 그 네. 마중을 나가는 네.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소리를 지른 사람이 또 김기현이죠. 네. 막 뭐 우원식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막 네. 소리를 질러요.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한테 꺼져라 범죄자 그 자리 재판 때. 받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한심하고 품격이 없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이 예. 그래도 저 사람들이 품격이 있어.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거의 무슨 시정잡배 비슷하게 뻔뻔하게 이를 데 없고
최소한의 수호지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각났으면 이 발각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면 그 부끄러움을 느끼죠, 사람.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품격을 찾기에는 너무 좀 난망하니까 네. 이거 이제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네. 이제는 뭐 본인들이 뭐 너무나도 멀리 갔고 아하. 또 너무나도 망가져가지고 이제 이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뇌물 정도는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네. 아마 저런 식의 저런 뻔뻔한 반응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뭘 바꾸겠다라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네. 어떠한 외력, 어떠한 타인의 힘에 의한 이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네. 이것이 뭐 정당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더라면은 이제 내년부터 있을 선거들, 네. 뭐 지방선거, 총선 이런 선거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완전한 괴멸의 상태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저는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에서 약 3,000명 정도의 당원을 가입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심은 권이다. 이런 말을 이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제 그 카톡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 통일교가 배후가 돼서 권성동을 밀려고 했다가 권성동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김기현이 됐으니 김기현을 밀기로 작심한 이후에 통일교가 김기현을 상대로 한 로비는 없었겠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심은 이겁니다. 1억 주고 막 그 뭡니까 큰절하고 돈 받아갔잖아요. 뭐 권성동 의원 계속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그러면 김기현은 그런 게 없었겠냐? 저는 김기현 의원도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이번 이 당무 개입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위에 상납 구조기 때문에 네. 이제 김기현 입장에서도 김건희한테 상납을 했다. 그럼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 그 뇌물의 대가로 얻은 자리를 통해서 네. 더 많은 걸 받았을 걸로 추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아마 좀 총괄적인 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김불렸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이 선고가 되었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본인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종합해서 한 줄짜리가 아니라 종합해서 설명을 제작진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람 이름들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름들 아닙니까?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좀 취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선지검에 일하는 검사장급들이 이렇게 나서서 검사라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검사라면 이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취지는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도 설명하신 대로 네. 이게 구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이 유동규 같은 경우는 선고가 되기도 했고 그 대장동 5명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의 말씀이 맞는 거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도 뭐 2분의 1이 넘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형량들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적용하는 케이스를 지금 대장동 관련된 케이스로 잡다 보니까 네. 저렇게 지금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한동훈, 주진우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득달같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요거를 조금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저 조금은 아쉬움은 좀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네.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는 저는 이 검찰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마지막 총반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자기들은 이제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는 뭐 볼장 못 볼장 없다.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이 정권을 한번 흔들어서 한번 싸워보자라는 저는 의지 아니고서는 네.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세력이 총 준동을 하면 국민들이 총 반격을 해서 진압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이재명 정권과는 함께 가야지 못하겠다라는 저 검찰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총공세, 네. 총반격. 전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제 법무부가 대화에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말로 더 이상 풀 수는 없겠다. 이제는, 예. 그러면 이 검사장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항명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항명을 주도하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하여 법무부가 어떻게 인사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일단 저게 약간 그 빌런 같은 소지가 있어요. 빌런?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아마 징계해서 잘리면 그거 명분으로 또 정치할 겁니다. 아. 이진숙 모델을 아마 꿈꾸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진숙 모델을 꿈꾸는 자들이다.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정치 검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정치 검사니까 오히려 이거를 정치적으로 본인들을 잘라주기를 더 바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해고된 검사들이다. 그래야 이제 국민의힘에 라고 공천받을 수 하면서 있으니까. 로펌에 가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다음에 나서서 흔들기, 뭐 정권 지금 흔들기.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정성호 장관이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오늘도 메시지를 낸 걸로는 보이고 예. 일단 좀 반발은 저는 지켜는 보는데 결국에는 저는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저 사람들이 총공세를 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운다면은 그럼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그동안의 검찰권 행사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김건희 무혐의 내줄 때나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네.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저런 식의 정치적 편향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국 검사장들이 도발한 것이지만 네. 이게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국민들 내지는 그동안에 본인들이 억울하게 만들어 왔던 사건들 내지는 본인들이 그동안 충성했던 김건희 부류의 네. 사건들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정당화했던 자기 자신들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싸움 간단하지 않고 국민들이 여기서 그렇다고 물러나겠습니까? 절대 안 물러나죠. 그렇다고 뭐 검찰청 다시 복원시켜주고 네. 본인들 옛날 지위를 회복시켜주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국민들은 더 단단하게 안 되겠네. 그렇죠. 이러니까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청 폐지하는 게 옳았다. 그 1년 남은 유예기간도 뺏어버려라.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 어떡합니까? 예, 검찰이 해야 되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역할은 그야말로 도둑놈, 그다음에 나쁜 놈 때려잡는 거잖아요. 근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정치질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걸 했다는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하면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 차원에서 인사조치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아니 그리고 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동안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검찰을 해체에 준하는 형태로 고강도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한동훈이라든지 저쪽 그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검찰 살려놔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 예. 요 며칠 사이에는 검찰 못 믿겠다 검찰 해체하자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식의 주장이 바뀌는 걸 보면서 네. 그럼 좋다. 이제는 그 검찰에 대해서 이 정치적 편향성을 모두가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자초한 사람은 검찰 스스로 본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을 믿고 전 담대하게 나아간다면은 전 이 고비도 우리가 넘어야 될 하나의 뭐 언젠가는 다가왔을 네. 그런 하나의 그 마지막 발악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어서 항소 안 해도 문제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입장을 기자들한테 밝힌 걸로 보입니다. 뭐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여기저기 나가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지난 재판에서 남욱이 한 얘기 같아요.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 검사는 무슨 판단으로 이런 겁박을 한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본인이 이제 추가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있지 않았던 예정되지 않았던 폭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핵심은 초기 수사에서 정영학이 회유되었다라는 거고 자료도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 거죠. 도대체 당신들 그때 수사검사들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한 거야? 이 진위를 밝히기 위한 검찰 내부의 그 감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권 침해나 뭐 등등의 문제적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조작 기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차원에서의 진행이 돼야 옳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상식이죠. 이게 상식이죠. 이런 식의 조작 수사, 은폐 수사, 권력의 억압에 의한 네.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의 증거들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따져야죠. 배 가른다고 누가 말한 거야? 네. 왜 무슨 그런 말 한 거야? 그렇지. 그거 네. 수사를 하고 그거를 도려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딱 지금 검찰 조직하는 걸 보면 누가 떠오르느냐? 네. 국민의힘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뇌물백을 준 게 들켰는데 이게 사회적 예인데 왜 네, 그러는 왜 그래? 거야? 왜 소리 이래? 지르고. 네. 요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처 방식이. 삼각동맹을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힘, 그래서 언론. 저는 그게 네. 반정치의 3대 축인데 상대추. 그 언론과 검찰과 이제 국민의힘 예. 이 정치인들인데 저는 결국은 지금 이 검찰의 조직적인 이 망동과 이 대반격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거 가만히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네. 본인들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정권의 망동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다 부안해동하고 본인들이 다 그 소위 말해서 죄를 졌던 사람들이 네. 이제 와서 이게 드러나니까 소위 말해서 아까 강백신인가요? 네. 강백신이 드러나면 이제 자기 차례까지 오는 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네. 뭔가 인계철선을 치면서 지금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항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을 보면. 국민의힘 보는 검찰이 것 같아요. 딱 그 국민의힘 다시다. 아니 국민의힘도 검찰이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다시다. 윤석열 편드는 이유가 네. 윤석열 인계철선 써가지고 본인들의 죄를 감추려고 했고 그다음 권성동 나오니까 권성동 방어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 인계철선 쓰고 네. 권성동 잡혀가니까 이제 또 김기현 네. 줄줄이 고구마로 가는 건데 인계철선으로 자꾸 쓰죠. 왜? 네. 본인들이 죄를 같이 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특히나 검사장들의 이 반발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검사장이면은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서 고위 간부로 다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묻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조직적으로 지금 치고 나오는 상황 아니겠는가. 네. 저 그렇게 이해합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강자 이준수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자, 김건희 재판에서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며 도이치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밀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 이준수. 그러니까 이게 참 의아한 게 네. 이준수라는 사람이 김건희에게 건진까지 소개를 해준 소개한 사람이라는 사람이고 거잖아요.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사실 김건희는 지금도 김건희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범죄 공동체를 만들어 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범죄 공동체 안에서 이준수 씨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까지 이준수라는 이름도 지금에 와서야 이제 언론에서 공개하지 그동안에는 이름도 안 썼어요. 그렇죠. 뭐 이모 씨라고 네. 하지를 않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2년 12월에 이준수 씨가 김건희 씨한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돼. 김기현, 여기 김기현 당대표 네, 아니고요. 다른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입니다. 김기현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어. 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김건희 씨가 갑자기 구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재판 중간에 퇴정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범죄 공동체 나올 게 나오니까 퇴장을 해버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발생이 매우 된 어지럽죠. 거죠.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지. 예, 이제는 뭐 사방팔방에서 다 터지고 있는 건진도 불지, 이준수도 나오지. 불지. 그럼 이제 김건희 뭐 이준수 외에 또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예요. 그럼요. 이제 20대가 다 없다. 드러나는 거예요. 20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앞에 이제 진실이 그렇습니다. 가려지지가 않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예,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걸 김건희가 느끼다 보니까 평생을 예. 거짓과 조작으로 살아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지럽죠 진실 예. 앞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매우 어지러웠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의아해요.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름조차 거론이 안 됐다라는 게 그럼 이준수 씨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이런 식의 본인에 대한 수사조차도 막아왔던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고.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 사생활에 좀 너무 좀 관심들을 가지시던데 뭐 그런 부분도 2013년부터
16년까지 썼던 핸드폰이 지금 건진의 손에 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 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건진이 그걸 왜 갖고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입수했을까? 네. 뭐 정말 뭐 김건희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럼 건진이 뺏은 걸까? 저는 건진 입장에서는 보험용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보험용이라면 김건희. 김건희가 찝찝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보험으로 그걸 그렇죠. 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 찝찝한 건 또 뭘까? 그러니까 이런 너무 것들이 궁금하게 굉장히 많아요. 범죄 궁금하고 공동체에 범죄한 게 그 너무 많다. 그러니까 범죄 공동체의 이거는 내부의 은밀한 사정들이죠. 그렇죠. 내부 사정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폰이 어떻게 가 있으며 그렇지. 또 그 안에서는 그 이준수 씨와의 그런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대한 문자들이 왜 나오며 네. 이게 무슨 뭐 남녀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범죄에 대한 얘기인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아무튼 이준수라는 이름 앞으로 저희가 주목을 더 해야 이 될 것 사람 같습니다. 지금 수배 중이에요. 안 잡혔죠. 아직. 현상 수배해서 빨리 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는 술술술 다 분다. 다 분다. 예, 다 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